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두 번째 시간 고려의 통치체제와 정치변동으로 돌아왔고요. 이번 시간엔 고려 전체의 내용을 정치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려의 건국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려는 사실 통일신라 말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왜 신라 말 귀족들의 극심한 왕권 다툼으로 지방 호족들이 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호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견훤과 궁예인데요. 이 중 견훤은 완산주의 후백제를 건국했고요. 궁예는 송악의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러한 궁예는 이후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태봉으로 고쳤고요. 점차 초심을 잃고 포악한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후고구려의 호족들이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고요. 왕건은 918년 마침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도읍지를 다시 송악으로 천도해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후백제와의 전투를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중 후백제에서 왕권 다툼이 일어나 견훤이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견훤은 고려에 귀순했고요. 왕건이 이를 받아주자 신라의 경순왕 역시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먼저 고려에 통합이 됐고요. 왕건은 이후 남아있던 후백제 군까지 격파하며 936년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이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바로 태조고요. 이 태조의 엽정 역시 중요합니다. 태조는 먼저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내세웠고 이에 영토를 청천강부터 영흥만까지 확장했습니다. 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족 통합을 위해 신라와 후백제는 물론 발해의 유민까지 포용했고요.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호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호족 통합 정책으로는 먼저 혼인 정책이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왕건이 유력한 호족 세력의 딸과 결혼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하사해 연대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족들을 견제하지 않을 순 없겠죠? 이에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를 활용했는데요. 사신간 제도란 호족들에게 사신간이라는 직책을 주고 지방 통치를 책임지게 한 걸 말합니다. 이는 호족들에게 지방에 대한 권한과 함께 책임까지 지운 것으로 호족을 견제한 정책이고요. 이러한 사신간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인제도는 호족들의 자제들을 수도의 인질로 잡아둔 정책으로 이 또한 호족 견제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태조는 민생안정책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줬고요. 빈민 구제기관인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또 태조는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 훈효10조를 남겼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훈효10조는 사료 문제로도 잘 나와요. 이러한 훈효10조에는 불교 장려와 서경 중시, 연등해와 팔간의 장려, 거란 경계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고려 건국 후 많은 업적을 남긴 태조 왕건. 하지만 그의 사후 고려는 치열한 왕권 다툼으로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를 잠재운 강력한 왕이 등장하니 바로 광종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광종은 왕권 강화에 정말 진심인 왕이었어요. 이러한 광종의 업적에는 먼저 노비안건법이 있는데요. 노비안건법이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풀어준 정책입니다. 사실 노비는 당시 호족들의 재산이자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노비를 풀어줬으니 호족 세력은 당연히 약화됐겠죠? 이렇게 노비안건법을 시행해 호족들의 힘을 뺀 광종은 연이어 과거제를 시행했고 이때 이를 반대한 호족들을 대거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공복을 제정해 관리의 기강을 확립했고요.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으며 광덕 혹은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광종의 뒤를 이은 건 경종이었는데요. 경종은 전시가를 시행해 관리의 등급에 따라 직역의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이 성종 역시 중요한데요.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고려 사회를 안정시킨 왕입니다.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도 시험에 잘 나와요.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통해 국왕이 일일이 백성들의 집을 돌볼 수 없으니 외관을 파견할 것을 건의했고요.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간회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최승로의 제안대로 성종은 전국에 12목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중앙통치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 마련된 고려의 중앙통치체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려의 중앙통치체제는 이성육부로 이성에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고요. 이 중 최고 중앙관서인 중서문화성이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 밑으로는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왕의 비서기관인 중추원과 감찰기구인 어사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3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중앙통치체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도 있었는데요.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히 하는 고위 관료들의 회의로 도병마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식목도감에서는 법률과 제도 정비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왕권 견제를 목적으로 한 대간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간은 간쟁과 봉박,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쟁이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거고요. 봉박은 왕이 내린 명령이 합당하지 않을 때 되돌려보내는 거. 그리고 서경은 관리 임명이나 법령 제정 등에 동의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다음은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인데요. 처음에 최승로의 건의로 12목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했다가 이후 전국을 경기와 오도양계로 나눴습니다. 이 중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각 도마다 안찰사를 파견했고요. 도 아래 주군 현을 두고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군현은 지방관을 파견한 주현과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속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고려시대까지는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현은 지방의 향리가 다스렸는데요. 이 향리가 바로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 세력입니다. 아무래도 호족 출신들이 향리였으니 고려의 향리는 힘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양계. 이 양계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군사행정 조직으로 북계와 동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계에는 중앙에서 병마사를 파견했으며 군사적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사제도요. 고려는 중앙군으로 2군 6기를 두었고요. 이때 2군은 국왕의 친위부대고 6기는 수도와 국경을 방어했습니다. 또 지방군으로는 군현의 주영군, 양계의 주진군을 두었습니다. 한편 고려는 교육기관으로 개경의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제와 음서가 있는데요. 과거는 쌍기의 건의로 광종 때 만들어졌으며 제술과와 명경과, 잡과, 승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무과가 없죠? 한편 음서라고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따로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금수저 제도죠. 이렇게 고려의 고위 관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고려 사회에 문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고려 전기의 문벌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문벌이란 고려의 건국 세력인 호족과 육두품들이 고위 관직을 독점한 뒤 여러 대에 걸쳐 형성된 가문을 말합니다. 이들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했으며 국가로부터 녹봉과 공음전을 지급받았고요. 왕실과의 중첩된 혼인을 통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벌사회는 얼마 안가 모순을 드러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은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으로 권력을 잡은 대표적인 문벌로 왕실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도리어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해 결국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났고요. 이후 또 한 번 몬벌사회가 동요하는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중요합니다.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인종은 묘청과 정지상 등의 서경 세력을 이용해 개혁 정치를 추진했고요. 묘청은 풍수지리서를 내세워 서경으로의 천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과의 4대 관계를 반대하고 칭제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했지만 결국 보수적인 개경파의 반대로 좌절됐고요. 인종마저 개경파의 손을 들어주자 묘청은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서경파는 한때 서북지방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되며 묘청의 난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순을 드러내던 문벌사회는 결국 무신정변으로 무너졌는데요. 이 무신정변이 바로 고려의 전후기를 나누는 핵심 사건입니다. 사실 고려의 무신들은 문신들에 비해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에 결국 무신들의 불만이 터지며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고 무신들의 세상인 무신집권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무신집권기 초기에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이 서로 실세가 되겠다고 싸워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뀌는 혼란이 지속됐고요. 이때 최고 권력기구는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며 무신집권기는 안정을 찾았고요. 최충원이 만든 교정도감을 통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했으며 도방 역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인 최후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교정도감과 더불어 정방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했고 서방을 설치해 문신들에게 국정자문을 구했습니다. 또 최후는 사병기구인 야별초도 설치했는데요. 이는 이후 군사기반으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무신집권기 백성들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며 사회가 혼란해졌고 하극상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무신들로 신분제가 동요됐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과 운문 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습니다. 또 천민의 난으로는 만적의 난이 있는데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고 외치며 신분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몽골이 침입했고 고려의 끈질긴 저항으로 나라는 지켜냈지만 결국 몽골이 세운 원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원은 화주의 쌍성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의 탐라총관부를 세워 우리의 영토를 빼앗았고요. 일본 원정을 위한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인력과 물자를 요구했습니다. 또 왕의 칭호와 관제의 격을 낮췄으며 고려의 왕은 원의 공주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잦은 조공과 공려를 요구하는 등 원의 횡포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때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 있으니 바로 권문세족입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권문세족은 도평의사사를 장악했고요.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노비로 삼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의 권세도 영원할 순 없겠죠? 원의 기세가 꺾일 무렵 고려의 충렬왕은 원에게 빼앗겼던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를 돌려받았고요. 원 관리의 횡포를 저지하는 등 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중엽 적극적인 반원 자주정책을 펼친 왕이 있으니 바로 공민왕입니다. 중요합니다. 공민왕은 먼저 권문세족을 척결하고 원의 내정간섭기구로 전락했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으며 쌍성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공민왕이 회복한 영토인데요. 이 지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 밖에도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는데요. 이 전민변정도감 역시 중요합니다. 공민왕은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대농장을 회수하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개혁 정치를 펼쳤던 공민왕 때 새로운 정치 세력인 신진사대부가 성장했고요. 이들은 성리학을 중시한 학자들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도전이 있습니다. 한편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며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 역시 새로운 세력이었는데요. 결국 신진사대부인 정도전과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가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이때 이성계가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 해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요. 결국 이로 인해 고려 500년의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역사를 정치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고려의 역사가 한눈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정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도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